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5월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약 126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향후 달러의 움직임과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이 1280원대에서 조금 안정을 찾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이 역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환율의 하락에 한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주는 이유는 결국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동맹 관계, 서로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 서로의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한 이번 회담에 대해서 외환시장에서 좀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다른 요인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급등락하긴 했지만 보합선에서 끝나고 더 나가서 현재 장 기준으로 해서 위엔화의 약세가 조금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일단 달러에 대한 선호가 다소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 달러가 앞으로 계속 약세로 가고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미 연준이 어떤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연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달러의 강세 기조 자체는 좀 유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급등한 후에 좀 조정 정도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현 물가의 향후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상반기 중에 피크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쪽인데요. 이런 전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결국 미국의 셰일 오일을 비롯한 원유 생산량들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국이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락다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것. 글로벌 경기가 미국은 금리 인상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경제가 크게 하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올해 연간 기준 4% 성장도 힘든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올 정도로 최근 경기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급하게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 자체가 전쟁 리스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성장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유발한 요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어떤 좀 약세 요인들 또는 두 가지 요인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반기가 되었다고 해서 인플레가 다시 이전 수준,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또 걸림돌이 있죠.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의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중국에 투자되어 있던 공장의 가동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최근에 가동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공업 국가들의 가동률 저하가 가져오게 될 병목 현상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남아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지난달 항공요금이 전월 대비 18% 이상 급등할 정도로 서비스 관련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 압력들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인플레의 절대 수준은 상반기, 제 생각에는 4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되더라도 그 둔화되는 속도 자체는 상당히 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달러의 강세 가능성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통화의 다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특정 국가 자산에 대한 올인 투자보다는 원화도 좋고 달러도 좋고, 아무튼 글로벌 통화에 대한 분산 투자 전략들은 이번에도 유효하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도 또 이런 전략들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천천히지만 아무튼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된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채권이 매력이 꽤 높아지지 않겠는가. 지금이야 정책금리 인상 때문에 채권 투자에서 손실을 본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먼 미래에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나 지금 이야기했던 환율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런 전망들을 종합해 본다면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만한 완화가 나타날 때 채권이 가장 투자 유망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